안녕하세요.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농업 농촌을 바라보는 윤선박 현장TV 영상 칼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칼럼은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고민하면서 칼럼을 쓰고 그것을 영상으로 전달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귀농인의 집 사업 확대하자. 귀농인의 집 사업을 아시나요? 귀농인의 집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 제가 현장에 가서 귀농 강의를 하면서 여쭤봅니다. 혹시 귀농의 집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안다는 분이 별로 없어요. 홍보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귀농의 집 사업을 하고 있나요? 박사님 귀농의 집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2020년도에 계획이 50군데더라고요. 우리나라 지자체가 몇 군데인가요? 3분의 1도 안 돼요. 한 곳도 안 간다는 거, 한 곳도. 그리고 생생내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고 있다고. 귀농교육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집부터 짓지 말라고 하죠. 그럼 집 짓지 않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시골 빈집 활용해서, 시골 빈집에 증축하고 개량하려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돈이? 시골에 전세가 있나요? 아니요, 살 집밖에 없어요. 집을 짓지 않고 한다면 좀 살면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이게 가능성이 있을 거냐라고 실험해 볼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무작정 내려가지고 땅과 건물을 할 게 아니라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좀 2, 3년 정도 농사를 지어 보고 그러면서 이제 가능성을 따져낼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곳이 없다가 이제 귀농해진 사업이 좀 만들어지면서 지금 보니까 1년 3개월 동안을 거기에 머물 수가 있더라고요. 이 사업 정말 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왜 그래요? 아니, 귀농이 집에 오면 좋은 점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홍성의 저 해피팜 스토리라고 거기 현장을 갔었거든요. 가보니까 농장의 한켠에 있던 곳을 귀농하시는 분이었는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를 월세를 내주는 거예요. 월세 1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세 사람이 살기에 딱 괜찮은 규모, 물론 살림집 많이 가져오지 않는 한에서.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옆에서 지켜보니까 기농의 집은 네 가지의 덤이 있더라고요. 이 15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덤이 있는데, 그러니까 농사를 경험할 수 있는 텃밭을 제공해요, 일단. 두 번째는 귀농한 선배들 집에서 많이 살기 때문에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귀농의 집일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보면 생산하고 또 뭔가 변화를 많이 했던 분들이 귀농의 집을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뭐 체험 농장을 한다든지 가공을 좀 해본다든지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 옆에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를 또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쌓아왔던 지역 사람과 네트워크를 또 같이 엮어주더라고요. 그렇죠. 오면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또 그동안에 네트워크들이 있으시니까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또 같이 교육도 같이 받으러 다니고요. 얼마나 좋아요. 빨리 적응할 수 있잖아요. 귀농의 집에 살면서 농촌에 바쁘잖아요. 그럼 바쁘니까 그 마을에 다루 다니면서 일 도와줄 수가 있죠. 먼저 간접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뭔가 증명된다 그러면, 맞아, 농촌에 가서 이 사람 뭔가 하고 있구나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지원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지원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 돈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집 짓는 것보다 그 나중에 위험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 하지 않을 걸, 뭐 돈의 걸 떠나서 조금 살아보고 경험해 보고 나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물론 있어요. 기존에 그 귀농 지원센터라든지 귀농 정착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같이 모여 살면서 하는 공간도 좀 있고, 입주해서 1년 동안 이제 하는데, 좀 그건 아쉬운 점이 뭐냐면 농업인과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그 공간에서 물론 이제 교육받은 멘토 멘티가 있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직접적인 어떤 것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함께 부대끼며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부대끼면서. 농업인에게는 집을 리모델링하고 하면서 일정 부분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거잖아요. 임대 사업하는 거죠. 임대. 얼마나 좋아요. 임대 사업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음. 근데 귀농의 집 사업으로 이제 시작이 돼 가지고 본격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초창기에 관리 감독하기도 힘들 거고 할 텐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귀농의 집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를 딱 보니까, 귀농의 집에 가려는 사람들이 뭔가 찾고 싶어도 정보가 없는 거예요. 집센터에 가서 이제 물론 물어보면은 한두 마디 해 주겠죠. 근데 전국에 놓고 나서 '나 이거 한번 어디가 그런 데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보니까 귀농이 검색에도 별로 없어요. 일부 지자체 홍보하는 것만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귀농의 집도 이 에이비앤비 있잖아요. 에어비앤비 해 가지고 공유하면서 돌아다니는 어떤 여행, 그런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올리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평가도 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괜찮다, 어떻다라고 평가 점수를 주고 하면서 그 다양한 곳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 많은 사람들의 집에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 공간들을 지어보면 좋겠고, 리모델링 할 때. 그래서 귀농의 집 지원 사업을 보니까 2019년 기준 307곳이 있다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2020년에 50곳을 조성한다 그러는데, 10만 원, 30만 원이면 최장 1년 3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이 사업비는 이제 국비, 지방비 해가지고 3천만 원 정도 하면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데 사업비가 들어온다 그래요. 도시에 보면 공공임대 사업이니 뭐니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잖아요. 리모델링하고 많이 하는데, 이제는 농촌에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리모델링 자체를 어떤 그냥 비생산적인 리모델링이 아니라 생산적인 리모델링, 특히나 새롭게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리모델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 귀농의 집 사업,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것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기관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어놓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물론 1년, 한 달, 두 달, 세 달이 아니더라도 뭐 거기 좀 일부 얼마 정도만, 뭐 일주일 동안 머물기, 한 달 살기, 뭐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귀농의 집이라는 사업에서 같이 묶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귀농의 집 사업 확대해 주세요. 윤선박 현장TV 윤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